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성이엔지가 오늘 고가가 몇 %까지 올라갔었냐면요, 보시다시피 1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신성이엔지의 숨결을 불어넣었었던 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혀 엑시트한 흔적이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신성이엔지 매도를 고민하는 구간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줬었던 게 바로 어제 4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가 보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짚어봐드리고 있지만 점점 상승 각도를 날카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이 음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좀 발생하면서 7%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짚어봐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떠져 있기 때문에, 액면병합에 대한 공시사항이 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봐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신성이엔지 이제는 우리가 오늘 갔다 온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4,345원이라는 소리는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가를 형성했었던 구간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꼬리를 발생시켰다라는 말씀인데, 물량 소화해놓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돌파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고가라고 여러분들께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간에 계속 꼬리 발생시키면서 흔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신고가?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해줄 수 있는 위치까지 튀어서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주는 종목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신성이엔지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신성이엔지는 지금 각도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날카롭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횡보 과정을 거쳐주고, 상승을 하면서 또 횡보 과정을 거쳐주면서 점점 상승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바짝 붙여 봐놨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제가 4,400원의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저항선이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그 구간까지 바짝 갖다 대놓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먼저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거냐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의 상한선을 어떻게 보면 그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짜고짜 장대 양봉을 찍었다가 급하게 무너뜨렸다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장대 양봉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흔들면서 갖다 붙여놓는 자리를 연출해 준다라는 것은요, 그 구간 그냥 박살내면서 한 번에 올라가겠다,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돌파를 해버리겠다라고 우리가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점점 상승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점점 갖다 붙여놓는 자리를 연출해주면서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정말로 시장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구간을 연출해주면서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기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이 두나무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구간에서도 야금야금 그 구간을 메꿔주면서,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신성이엔지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었던 구간은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3일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되겠는데, 자, 이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준 바로 그 주체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4월 3일로 지금 날짜 값을 세팅을 해놨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개입하면서 신성ENG를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준 주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나 JP모간 서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체크를 해봐 드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3연속으로 매도세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까지 기간값을 놓고 한번 보자면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JP모간 서울이 팔았습니까, 샀습니까? 아까 전에 300만 주였는데 오히려 100만 주를 더 매수를 했다라는 소리죠. 그들이 지금 전혀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좀 쏟아내면서 이전에 샀던 것보다는 더 팔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JP모간 서울 쪽의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샀는지 팔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체킹을 해볼 수가 없다 보니까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이 수급표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특히나 이 JP모간 서울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들이 떠날 때는 같이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이때 몇 퍼센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상한가 찍고 나서 종가를 28%로 마감을 해줬었는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순 매수량이 800만 주가 넘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날 누가 개입을 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먼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12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JP모간 서울 230만 주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이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14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자, 그들이 여러분들 휴림로봇의 상승을 견인하는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그 이후로 휴림로봇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이 구간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떠나고 나가는 구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휴림로봇은 갑작스러운 하락을 맞이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 16일부터의 수급 현황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봐 드릴 거고, 어디까지를 체크를 해봐 드릴 거냐면은 1월 23일날 휴림로봇이 고점을 찍고 윗꼬리 음봉을 달면서 엄청나게 무너뜨렸었던 상황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1월 23일까지의 우리가 수급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그들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엄청난 매도 물량을 이 기간 동안에 쏟아내면서 그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 특히나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인수설도 돌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SK 인수가 됐구나라고 믿게끔, 그러니까 망상을 극대화하는 구간에서의 그들은 매도 전략을 가져갔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바꿔 말하자면은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숨결을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어넣었었던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전혀 떠난 흔적이 발견되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떠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매도 타점을 가져가야지만이 갑자기 상승을 하다가 급락이 연출되는 패턴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성ENG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피하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클린룸 테마 관련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우리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상황, 자,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서, 세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바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서,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테마를 제쳐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전선도 사실상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바로 이 전선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로 인해서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0배 퀀텀 점프 예고라고 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간이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찍으면은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구간이 아니라 그냥 부숴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늘 바로 이 9,269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신성이엔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최고가마저도 스트레이트로 그냥 부수면서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광통신 관련해서 대장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그냥 부숴버리면서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 구간을 확 때려놓고 보자면요, 역사적 신고가였던 구간을 한번 찍고 나서 윗꼬리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엔지는 우리가 대한광통신으로 따졌을 때 딱 어떤 구간에 위치했을 확률이 높다? 바로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승에서 충분히 신성이엔지가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이유가 테마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좋은 테마를 겹쳐 있으면서, 특히나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속보 이 대통령 모든 에너지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내용의 기사가 3월 30일 날 났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3월 31일 날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4월 2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테마가 무엇이다? 바로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번 상승에서 여러가지 테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신성이엔지는 충분히 이렇게 대한광통신처럼 튀어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마저도 부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흔들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케이스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다가 특히나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에도 있었던 차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광기의 구간에서는 과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대우건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1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이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우건설은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가 윗단에서 잘 버텨봐줘 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지만, 1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나서 조정을 보여줄 때 잘 지켜내주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대응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앞전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다가 21선을 하회하나 싶더니만 살려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고 있었던 3월 31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신성이엔지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31일 날 신성이엔지를 2,575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대놓고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7%대의 수익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이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점점 상승 간격이 짧아지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드릴 신성이엔지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신성이엔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종목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바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빗셈전자가 지금 4연속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대한광통신은 오늘 살짝 수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땐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광통신 지금이라도 사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대한광통신은 최근에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었고, 우리가 후속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한 종목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 짜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신성ENG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신성ENG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테마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테마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었던 자,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주식의 병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정정후라고 하면서 신주 효력 발생이라고 써져 있는 주식 액면 병합을 결정했었던 신성ENG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정지되냐면요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월 24일이라고 하면 이제 딱 9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일로 따지면 더 적기 때문에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씀이고, 거래 정지가 들어간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세종텔레콤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액면 병합이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다가 거래가 정지됐었던 구간이 명백하게도 있었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부터 정말로 미친 상승이 나오면서 대략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19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돼서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세종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대창솔루션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액면 병합이 완료가 된 이후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팡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까지도 액면 병합 이후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부터 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거고, 어제처럼 눌림목 매수 타점을 주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ENG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신성ENG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신성ENG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